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이메일 남기시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성 프로입니다. 오늘 김포에 있는 제이노던 골프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무의식으로 스윙을 하자, 요걸 가지고 레슨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무의식으로 스윙을 하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윙을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스윙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윙을 하다 보면은 생각 없이 스윙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겠죠.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내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생각에 이제 얽매여서 스윙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사람마다 백스윙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팔로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증상들이 나오는 동작들이 팔로스루 구간에서 팔이 길게 뻗지를 못하고 일찍 잡아당기는 동작, 치킨윙 동작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일주일에 6.5회 정도 거의 매일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한번 골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씁니다. 뭐 골프만 12시간을 치는 게 아니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요가라든지 퍼팅이라든지 숏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시간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보시면은 일주일에 주 한 2회 내에서 한 3회 정도 연습장에 나오시는 것 같고요. 한번 연습하시면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보다 적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연습 횟수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처럼 길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동작을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근력과 유연성만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타협을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팩트 구간, 내 몸의 정 가운데이고요, 팔로스 구간, 나의 클럽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구간, 나의 클럽과 임팩트 구간, 그 사이 아래쪽 45도까지만 클럽을 뻗어도 아마추어 분들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맞추시는 임팩트 순간부터 약 50cm 구간까지만이라도 팔을 피고 나간다고 하면은 방향성이 조금 더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왼팔이 임팩트를 하는 순간부터 빠지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동작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공을 먼저 몇 개 꺼내 놓고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클럽은 8번 아이언입니다. 자, 8번 아이언을 가지고 백스윙을 올려서 임팩트 구간까지 쭉 뻗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팔을 조금 더 필 수가 있는데, 말은 참 쉽죠. 팔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습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준비했는데요, 코인을 하나 준비했어요. 공 앞쪽에다가 코인을 놓을 건데요, 정확하게 나의 손의 한 뼘 정도, 한 뼘 구간에다가 동전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공을 쳤을 때 임팩트를 하고요, 팔이 빨리 접히면은 채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동전을 치지 못하고 그냥 쑥 빠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나의 클럽이 공을 맞추고 왼팔이 핀 상태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아래쪽 동전까지 같이 치고 나갈 것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8번 아이를 가지고 백스윙 올렸다가 아래쪽 동전까지 치고 나가면은 팔을 조금 더 오래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코인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하셔서 코인을 공 앞쪽에다가 한 뼘 정도 놓고 연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클럽을 잡고 공을 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코인도 치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조금 더 팔을 필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생크를 줄여보자. 생크가 과연 왜 나올까요? 자, 먼저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부러 생크를 쳐볼 거예요. 생크가 나왔습니다. 생크가 왜 나왔을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쳤던 스윙하고 조금 어드레스가 달랐었죠. 저는 평상시 때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은 그립 끝에서 배꼽까지 약 주먹 2개에서 2개 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친 샷은 굉장히 가깝게 섰습니다. 가깝게 쓰면 그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팔이 지나갈 때 안쪽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생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간격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이 생크를 한번 쳐볼게요. 간격은 잘 섰는데 생크를 쳐보겠습니다. 생크가 또 왜 나왔을까요? 이번에는요. 자, 원인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클럽을 잡고 스탠스를 넓히고요. 그립을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임팩트 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공이 맞아야지 정타를 때릴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손바닥이 원래 있던 손보다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클럽이 같이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클럽이 안쪽에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클럽이 떨어질 때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서 떨어지면은 생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힘을 조금 더 과하게 주려고 할 때, 비거리를 내려고 할 때 생크가 나옵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정타를 치겠습니다. 왼쪽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임팩트.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왼쪽 겨드랑이가 몸에 붙은 상태로 클럽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쪽 겨드랑이를 붙여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는데 왼쪽 겨드랑이만 붙여서 신경 써서 공을 치시다 보면 클럽 페이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클럽이 내려오는 구간에 있어서 오른손이 어느 위치에서 내가 클럽을 돌려줄 것인가, 릴리스를 어느 타이밍에 해줄 건가, 그거는 클럽마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생크를 줄여보자 레슨을 했고요. 세 번째 시간 똑바로 쳐보자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을 치실 때 당연히 똑바로 치시면 좋겠지만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질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질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골프는 공을 똑바로 치는 경기가 아니라 스코어를 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을 잘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치면은 한 8개 정도가 일정하게 드로우가 나오고요. 한 2개 정도는 똑바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0타에서 90타를 일정하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개를 치면은 5개에서 7개가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오시고요. 나머지는 똑바로 가는 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려 맞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지만 공이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구질이 페이드나 약간 드로우성이 나온다고 하시면 그거를 굳이 잡으려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시간에 조금 더 그 구질을 살릴 수 있는 연습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조금 더 똑바로 잡으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의 기본 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드레스가 너무 꼿꼿하게 서 있는지 너무 숙여져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시간을 지나서 4번째 시간 비거리 늘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많은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스탠스 넓이, 티의 높이, 스윙의 아크, 스윙의 궤도죠. 이 3가지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는요, 속도, 빠르게 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가볍게 제가 공을 먼저 한번 쳐볼게요. 제 원래 템포대로요. 드라이버 가볍게 백스윙 올렸다가 스윙. 요게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치는 스타일의 스윙이었고요. 자, 요 번째는 제가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겠습니다. 롱온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 정말 한 방을 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힐업도 할 거예요. 자, 스탠스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넓고요. 스윙 속도도 빨라지면서 힐업하면서. 자, 2가지의 차이점. 비거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들어서 공을 쳤던 스윙이었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힐업까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윙 같은 경우는 약 240에서 한 50m 정도가 거리가 나가고요. 2번째 스윙 같은 경우에는 260에서 70 정도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거리 차이가 한 10m, 20m인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롱홀에서 2번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기서 딱 갈림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롱홀에서 내가 정말 투혼을 하고자 목표를 먹은 홀, 공격적으로 가야 될 홀에서는 힐업도 하고 파워풀하게 공을 치지만 그렇지 않은 홀에서는 가볍게 친다는 거죠. 매 홀 힘들게 쳐서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 홀마다 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홀에서만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나도 아마추어인데 선수들처럼 가볍게 쳐서 한 240, 50 나가면 내가 왜 세게 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240, 50이 나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시절 거리가 좀 안 나가는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거리를 늘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오는 시기, 그때 비거리 나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고 약간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팩트 백이라고 해서 가죽 레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불이나 옷 같은 걸 넣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클럽을 가운데 놓고요.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팩트 때 힘이 빵빵 들어가니까는 비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근력도 강해질 거예요. 그 대신에 조금 단점은 내구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 1000번 정도 치면은 찢어져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보완했던 방법이 타이어를 치는 방법인데, 타이어를 치다 보니까 채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야구 배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배트를 가지고도 제가 타이어를 많이 때리는 훈련도 했었고요. 많은 선수들한테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타이어는 때리게 되면은 충격이 몸에 들어오겠죠. 어디에 충격이 제일 많이 오냐면 손목하고 몸 쪽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때리거나 임팩트 백을 때릴 때 이제 조금 요령을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게, 치고 나서 손목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러면 손목 인대 늘어나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임팩트 때 정확하게 내 몸에 딱 일자로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충격이 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목에 인대가 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백을 때리시더라도 정확하게 내 몸에 가운데서 때리셔야 돼요. 손이 나가서 때리시면 절대 안 되세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의 클럽에다가 헤드 커버를 끼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헤드 커버 없이 스윙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스윙을 해서는 절대 비거리가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헤드 생각보다 가볍죠. 드라이버 커버에다가 씌워 놓고요. 빈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 날아갈 거예요. 몇 번 휘두르다 보면 커버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헤드 커버에다가 무엇을 해주실 거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감으셔야 돼요. 스카치 테이프를 헤드 커버 윗부분에다가 한 3번 정도만, 1번, 2번, 3번만 감아주시면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 커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감으신 상태로 빈 스윙을 우선 10번 정도 해볼 거예요. 가볍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10번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 커버를 한번 빼보세요. 커버를 뺀 상태로 이제 스윙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스카치 테이프가 저를 되게 좋아하네요. 커버를 뺀 상태로 스윙을 해볼 건데, 휘둘러 보시면 10번 해보고 나서 휘둘러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채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속도가 빨라진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약 3분을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원래의 무게감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개수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번 정도 휘둘러 주시고 공 하나를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 10번 할 때마다 공 하나씩 꺼내 놓으셔서 공이 총 10개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을 휘둘러 주실 거고요. 요거를 한 달 정도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달리는 것하고 똑같으세요. 근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가 스윙이 커지고 뭐 테크닉 좋아져서 비거리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내 근력 힘이 좋아져서 비거리가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주일을 못 버티세요. 왜냐면 알배기고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비거리가 늘어나실 거고요. 5번째, 저희가 5번째는 에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에 나가셔서 에티켓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에티켓이 조금 매너가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중에 이제 흔히 겪는 증상이
나는 원치 않은데 상대방에서 나를 훈수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이제 조금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훈수 두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한 3분, 4분 같이 나가다 보면요. 이제 막 100개 치시는 분, 이제 조금 한 8, 90대 정도 치시는 분이 100개 치시는 분을 약간 강하게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즐기려고 치는 골퍼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을 하는지. 그리고 흔하게 어떤 증상을 받냐면요, 이제 조금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이세요. 스윙도 빈 스윙 없이 바로 치시고 퍼팅도 빈 스윙 없이 바로 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옆에서 야, 너는 좀 건성으로 치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훈수를 두셔도 이분이 받아주시는 분이 뭐 좋아하게끔 훈수를 두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지 그런 걸 조금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디분 얘기를 좀 할게요. 코스에 나가서 거리 얼마예요? 물어봅니다. 라이 어디 보고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칩니다. 안 들어가면 내 탓이 아니라 캐디 탓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캐디분은 참고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고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걸 믿고 칠 건지 안 믿고 칠 건지 선택하는 건 본인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샷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캐디분은 조언을 해준 거지 정답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캐디분들한테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캐디분들은 한 100타 이상 치시는 분들이 4분이 3분이나 4분 정도 코스를 나가게 되면요, 반대로 분위기를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같이 즐기려고 나가는 플레이지 내가 이 분위기를 줬다 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즐기는 동반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티켓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여섯 번째 시간은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랙맨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스윙을 한번 할게요. 가볍게 8번 아이언입니다. 스윙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 측정 값을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은 현재 클럽 스피드도 나와 있고요, 볼 스피드도 나와 있고, 캐리 거리, 토탈 거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스윙이 슬로우 모션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클럽의 각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포 제이 노던 골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몇 개 쳐볼게요. 네. 자, 똑같이 8번 아이언이고요. 8번 아이언 백스윙을 올려서 스윙 쳤을 때 거리는 굉장히 일정하죠. 아까 148 나왔었나요? 캐리 거리. 요번에는 캐리 거리 150 나왔고요. 토탈 거리 155 나왔습니다. 클럽 스피드는 87 나왔고요. 또 한번 또 쳐볼게요. 캐디 거리랑 토탈 거리 또 한번 볼게요. 자,
8번 아이언. 백스윙 올렸다가 스윙. 그렇죠. 이렇게 쳤을 때 캐리 거리 152, 토탈 거리 158. 한 오차 범위 저 같은 경우에 한 5m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6번째 시간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 한번 가볍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백스윙 올라간 궤도보다 네. 내려올 백스- 때 궤도가 더 크게 내려오게 되면 네, 되면은. 네, 그렇죠. 풀리는 궤도죠. 좋은 딜. 아, 좋은 방법들이요. 여러 가지 팁은 있겠지만요. 보통 백스윙이 올라갈 때보다 클럽이 다운스윙 할 때 좀 큰 궤도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약간 이렇게 손목이 풀리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먼저 코킹 쪽을 먼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릴 때 어떻게 코킹을 가르쳤는지부터가 먼저 순서예요. 그래서 클럽이 풀리는 순서가 아니라 백스윙이 올라갈 때 코킹을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이분한테 먼저 이해를 시키셔야지 클럽이 떨어질 때 이 코킹을 그대로 끌고 내려올 수 있게끔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킹을 할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테이크웨이를 먼저 시작해서 나의 클럽이 벨트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요, 클럽이 정확하게 신발선하고 수평이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클럽의 헤드의 끝에 날이 오른쪽 어깨를 향해서 90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60도 각도로 코킹을 해줄 거예요. 코킹을 할 때 손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고 왼쪽 어깨랑 손이 수평 높이까지 올라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랑 손은 수평, 클럽의 각도는 60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은 니은자 모습, 영어로 L자라고 해서 L자 동작인데요. 이 L자를 잘 이해시켜 주시면 백스윙 올라갔다 클럽이 떨어질 때 L자 모습을 잘 기억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L자, 요 코킹하는 동작이 설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코킹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올렸다가 클럽이 떨어지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L자 구간만 지키고 내려오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어떤 거예요? 네. 탑에서 네. 손목이 네.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거랑 네. 펴지는 거랑 그렇죠. 장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장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만약에 손등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요, 클럽이 내려갔을 때 오른손에서 릴리스만 해주면 되는 구간, 한 구간만 생기는데요,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코킹 때 이렇게 손목에 각이 꺾여 있으면요, 다운스윙 때 그대로 릴리스만 해주게 되면 클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리면서 눕혀 맞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내려올 때 손목도 더 돌려줘야 되지만 이 손등이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불필요한 동작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백스윙 때 손목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스트롱 그립이 아니신 분들이 하게 되면은 미스샷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신가요? 그 다운스윙 때 네. 오른쪽 팔꿈치를 숨기는 느낌으로 하면 네. 오른쪽 팔꿈치가 약간 배를 스친다는 기분으로 한다고 하면, 네. 네. 클럽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붙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터지는 거 어떻게 하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오른쪽 팔꿈치가 무조건 붙이면서 들어와야 할까요, 과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처럼 이제 젊은 층에 이제 골프를 치셨던 분들은 당연히 클럽을 끌고 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요. 클럽 샤프트가 내려올 때 당연히 휘면서 내려오겠죠. 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클럽을 끌고 내려와야 공이 임팩트 때 3도 오픈해서 맞고 클럽이 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마추어 분을 상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피드가 빠를까요? 선수들만큼 빠르지가 않죠. 그러면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구질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슬라이스죠.
슬라이스인데 클럽을 끌고 내려온다. 더 많이 열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이 끌고 내려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약간 독이 돼요. 그래서 클럽이 내려올 때 어느 시점에 클럽이 풀려야 되는 요 타이밍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끌고 오는 동작들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끌고 오는 힘은 좋은데 클럽을 풀어서 갖는 요 구간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질문 많이 했으면 좋아해. 근데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손목이나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네. 바디턴이 더 먼저 들어가고 손 이렇게 퍼지면서 네, 그러니까 손목 안 꺾이고 네, 이런 식으로 백스윙 이시는 나이 드시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이게 몸이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돌아야지 네. 돌아도 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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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예 못 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레슨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원심력을 잡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몸통의 턴을 잡고 설명을 그분들한테 하면요, 오히려 더 도게 돼요. 그분들은 몸통은 내비두고요, 클럽 무게로 클럽이 빠지는 구간을 먼저 연습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팔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몸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코킹은 잘 안 되는데 자꾸 몸으로 치시는 분들 있죠. 팔은 미처 따라오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가르칠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클럽의 원심력, 클럽부터 툭 빠지고 몸통이 돌 수 있게 이렇게 레슨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면은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몸통은 언제 들고 몸통 체중 이동하는 걸 언제 배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코킹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몸만 가지고 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클럽이 빠져나가는 원심력부터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더 물어보세요. 네.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배가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몸이 돌지를 못하는 체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좀 배가 엄청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또 배가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게 갈비뼈를 보면요. 빵이라고 하죠. 호리호리한 체형이 있고 빵이 되게 큰 체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스윙 크기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윙 크기를 우리처럼 풀스윙을 여기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요. 4분의 3 스윙, 딱 아까 말한 L자 구간까지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체형이 조금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작은 구간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공을 파워풀하게 치는 방법. 그래서 스윙은 4분의 3이지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동작에서도 힘있게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스윙은 4분의 3까지만 가르쳐서 정확하게 팅하는 방법을 레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배나 피니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피니쉬가 이제 배가 나오셨는데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없죠. 거의 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반대로 휘니쉬도 또 4분의 3 스윙, 3쿼터 스윙도 괜찮아요. 약간 선수들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샷 딱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피니쉬를 하면 자세가 조금 더 좋겠지만 균형을 조금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몸의 체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솔직하게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